르페르 박물관까지 1km. 주의, 이곳의 숲은 귀하가 보시는 것보다 거대하며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차를 돌려왔던 길을 돌아가지 마십시오. 귀하는 괴이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지역에 들어와 계십니다.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앞으로 주행하여 르페르 박물관 정문으로 향해 주십시오. 차를 돌려 숲으로 돌아가서 발견된 생존자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재단의 조사 결과 숲의 깊이와 넓이는 물리법칙상 성립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500m. 조심하십시오. 이 지점에서는 귀하에게 숲길을 이탈하라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절대로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300m. 조심하십시오. 이 지점에서는 귀하께 익숙한 목소리가 돌아갈 것을 요구하거나 차를 돌리라는 비명이 들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차를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숲의 효과적인 유인 수단으로 확인됩니다. 100m. 조심하십시오. 이 지점은 숲길을 이탈한 희생자들의 신체 일부가 걸려있는 지점으로 확인됩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저희는 귀하의 무사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비암베뇨. 전 세계의 아름다운 보물, 명화, 신기한 동물, 모든 것이 르페르 박물관을 빛냅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박물관도 당신을 반겨줄 것입니다. 르페르 정문에 도달하신 귀하에게 생존을 위한 지침서. 우선 침착하게 이곳까지 도달하신 귀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또한 이러한 괴이 현상에 휘말리시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안내문은 괴이 상황에 휘말리신 귀하와 같은 조난자의 무사 귀환을 위해 괴이 현상관리재단 AMF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단은 귀하의 구조와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안내문의 정독과 숙지 정도는 귀하의 생존 확률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본 지점의 안내문을 절대 훼손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내용이 너무 방대해 암기 및 숙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광장 분수 옆 박스에 복사본들이 구비되어 있으니 이를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해당 복사본들은 현재 르페르 박물관을 탐색하는 세계조사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매번 구비 및 갱신되고 있습니다. 최근 갱신, 박일호 팀장, 파블로관 침묵의 회랑조사 작전. 현재 본 안내문을 읽고 계신 귀하가 진입하실 르페르 박물관은 강원도 양령시에 1922년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당시 한국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었으며 공식적으로는 1970년 의문의 폭발과 대형 화재로 인해 8,241명의 사망자를 낸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전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재단은 최근에 괴이 현상이 일어나는 박물관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직 들어가는 방법과 나가는 방법만 존재할 뿐 여러 괴이 현상과 같이 나침반이나 위성을 통한 정확한 위치 파악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박물관이 존재했던 터는 현재 사유지이며 위성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괴이 현상이 적용된 박물관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하며 파악된 진입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령시 새벽 1시에서 3시경 내비게이션 오작동으로 양령 IC 부근의 기존에 볼 수 없던 갈림길에 휘말린 경우, 양령시의 어느 산에서 평소에 볼 수 없던 길로 하산한 경우, 104번 국도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숲길로 접어든 경우, 타 지역, 매우 드문 경우이나 새벽 13시경 사람이 없는 길을 혼자 걷다가 정신이 몽롱해지며 숲길로 접어드는 경우, 그 외 표본이 매우 적지만 평범한 일상 중 갑작스럽게 괴이 현상에 휘말린 경우, 본문에 소개된 루트들 중 재단 기밀 루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르페르 박물관 1km 이내 반경 숲길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절대 이곳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장 절대적인 규칙이며 본 재단은 이 항목을 가장 중시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박물관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기에 산자의 냄새를 잘 맡지 못하나 통상 24시간의 경과 후 자신의 박물관을 헤매는 존재를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은 시계가 없다면 광장 중앙의 시계탑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박물관 안에는 시계가 없으니 시간 감각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탈출에 큰 도움이 되는 특정 전시품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전시품에도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전시품들은 대부분 평범한 인간의 관점에서 매우 끔찍하고 기괴하며 일부는 귀하의 신체 혹은 정신에 큰 위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굳이 전시품을 자세히 보아서 얻을 이득은 없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조각윤 일병이 파스칼관 희생자의 조각난 신체 부위로 만들어진 샹들리에를 보고 비명을 질러 해당 조사팀은 전원 귀환 실패 사망 추정, 조각윤 일병 외 4명. 1-1의 매우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내에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어떤 인기척도 믿지 마시고 늘 주변을 경계하십시오. 박물관 내를 배회하는 거의 모든 개체는 인간에게 적대적이며 귀하의 신체 혹은 정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입니다.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패닉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는 발각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이는 생존율의 급감으로 이어집니다. 정문 옆에 호출기는 재단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배치하였으며 드문 경우이나 가끔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수화기를 들었을 때 녹색 불이 들어온다면 차분하게 수화기를 집어들고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인원수를 말해주십시오. 녹색 불이 들어와 있는 한 재단은 모든 말을 경청하고 있으며 즉각 구조대를 파견할 것입니다. 재단이 귀하의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수화기의 녹색 등이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즉시 2시간 이내에 항목 5-2에 기입된 장소로 이동하여 지침을 따르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구조 요청을 들은 것은 재단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해당 자리에 계속 머무르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호출기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호출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엔 바로 첫 번째 구역인 광장으로 진입하십시오. 만약 이미 호출기에 붉은 빛이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생존자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혹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붉은 빛이 들어와 있는 한 재단은 5-2의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곳으로 향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미 호출기에 붉은 빛이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생존자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혹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붉은 빛이 들어와 있는 한 재단은 5-2의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곳으로 향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르페르 박물관은 광장을 중심으로 디귿자의 거대한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구역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블로관, 파스칼관, 라마르크관. 이번 3개의 루트 중 재단이 추천하는 루트는 파스칼관을 통한 탈출이며 실제 생존율은 자력 탈출의 경우 각자 약 5%, 40%, 20%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탈출에 실패한 뒤에도 본인의 신체 및 정신 손상 정도가 탈출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면 나머지 2곳을 통한 탈출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며 재단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에게 나머지 2곳을 먼저 시도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재단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에게 나머지 2곳을 먼저 시도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광장은 이곳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광장 중앙의 분수는 이곳에서 거의 유일하게 섭취가 가능한 물질이며 갈증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마셔두십시오. 챙겨갈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량의 미네랄과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매우 붉은 빛을 띠고 일종의 비린 맛이 날 수 있으나 재단 요원들의 확인 결과 이 물을 섭취했을 때
건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각, 환청 등의 신경쇠약, 정신착란, 광기의 강도가 확연히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감마팀 강철 팀장, 박윤우 상병 외 3인 전원 귀환 성공, 재차 조사. 광장은 한 개체를 제외하면 그 어떤 개체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철 팀장이 라마르크관에서 4종의 위험 개체에 의한 추격 끝에 광장으로 도주 성공, 파블로관을 통해 귀환 성공, 재차 조사. 만약 앞서 서술한 대로 탈출에 실패하였고 어떠한 위험 개체의 추격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광장으로 달리십시오. 박물관 아니라면 그것들은 당신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란 광장은 그들에게 불가침 영역입니다. 그러나 반복합니다. 절대 24시간 이상 광장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광장에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준비를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파스칼관으로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파스칼관은 프랑스 최고의 학자 중 하나인 파스칼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으로 세계의 수많은 희귀한 책들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파스칼관의 주요 위험 개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습생, 사서, 지식 추구자, 대학자. 일반적으로 파스칼관의 1층 안쪽에는 시각과 청각이 퇴화하였으나 후각이 매우 뛰어난 견습생 개체들이 배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발각 위험이 높아지니 입구 쪽에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접촉 시 귀하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것입니다. 박일호 당시 상병, 현알파팀 팀장 외 4인이 1층 탐사 중 8마리의 개체에게 습격을 받아 박일호 상병과 김영준 이병 현병장을 제외한 3인은 전원 사망. 김영준 이병은 심각한 신체 손상에도 박일호 상병의 엄호 아래 파스칼관을 통해 귀환 성공, 파스칼관 초기 차조사. 그러나 그들은 1층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귀하께선 파스칼관에 진입하는 순간 빠르게 5번에서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파스칼관에 진입하였을 시 견습생들은 대체로 1층의 매우 안쪽을 배회하기에 중앙홀의 계단 앞은 대부분 비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견습생들이 입구 쪽을 배회하고 있다면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계단까지 가는 길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린 후 진입하십시오. 대괴이화기 등으로 잠시 무력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철 팀장의 독단 행동으로 추가된 조항 생존자에게 부적절함으로 삭제. 귀하가 마주치는 선택지는 2개로 나뉩니다. 위로 향하는 계단, 아래로 향하는 계단. 위로 향하는 계단 위에 위치한 거대한 문은 다음으로 서술할 자가 탈출 루트의 필수적인 거대한 도서관 학자의 서고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만약 지침의 1번 구조 요청이 불가능했다면 반드시 위층으로 향해 주십시오. 이 경우에는 자력 탈출이 요구됩니다. 지하실에서의 기약 없는 기다림의 끝은 그리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혁 팀장 외 4인이 실종자 2명의 신체 일부를 수습, 제-X차 조사. 아래로 향하는 계단은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입니다. 만약 1번에서 구조 요청을 보냈다면 재단은 이곳으로 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학자의 서고를 통한 자력 탈출의 가능성도 존재하나 구조대를 통한 탈출이 더욱 안전하고 빠르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통계, 구조대 동반 생존율, 파스칼관의 평균 60%, 유신혁 팀장 부임 이후 약 80%, 지하실엔 매우 높은 확률로 홀수개의 방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3개의 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드물게 다른 개수로도 나타납니다. 반드시 가운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십시오. 이는 방이 5개, 7개, 101개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반드시 가운데 방을 찾아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방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짝수개의 방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10초 이내에 다시 1층으로 올라가 5-1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그들이 인기척을 알아차리기까지는 평균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조대 또한 지하실을 통한 구조를 포기할 것이며 이 경우 자력 탈출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 요청 2시간 이내에 구조대가 도착할 것이며 구조대는 귀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구조대는 작은 노크 후 특정 암구호를 요구하며 이는 구조팀의 생명 또한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1-3의 후발 생존자의 경우에도 해당하며 그 혹은 그녀도 분명 암구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암구호를 알고 있는 자는 반드시 안전하니 문을 열어주고 방에 같이 숨어 구조팀을 기다리십시오. 이는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유신혁 팀장 외 2인이 생존자 7명을 한 방에서 구조 성공, 10명 중 8명 파스칼관을 통해 탈출 성공, 제4 구조 작전. 그러나 암구호를 말하지 않은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목소리는 무시하십시오. 이는 귀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암구호는 현재 파스칼관을 전담하는 베타팀의 인원이 각각 정하며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구호를 알고 있는 자는 반드시 안전하니 문을 열어주고 방에 같이 숨어 구조팀을 기다리십시오. 이는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유신혁 팀장 외 2인이 생존자 7명을 한 방에서 구조 성공, 10명 중 8명 파스칼관을 통해 탈출 성공, 제4 구조 작전. 그러나 암구호를 말하지 않은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목소리는 무시하십시오. 이는 귀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암구호는 현재 파스칼관을 전담하는 베타팀의 인원이 각각 정하며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 해풍, 김원호 일병, 차 조사에서 사서에 의해 살해. 느티나무, 은행나무, 김영수 상병, 차 조사 당시 대학자의 안식처에서 실종. 태양, 일광, 최도규 상병. 강물, 바다, 이상준 일병. 정의, 영광, 정의광 상병. 강철, 빡통, 유신혁 팀장. 유혈, 이는 가짜 암구호임이 드러남. 절대 대답하지 말 것, 유신혁 팀장, 차 조사. 주의, 가끔 본인이 박일호 팀장이라 주장하며 문을 열 것을 권유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박일호 팀장은 가장 높은 위험도의 파블로관을 탐사하는 알파팀의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알파팀은 초기 탐사 작전이었던 차조사 이후 파스칼관에 투입되지 않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조대는 절대 문을 강제로 열려 하거나 당신에게 문을 열 것을 권유하거나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구조대가 암구호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총성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암구호를 정상적으로 제시하였다면 재빠르게 구조대를 따라 1층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들의 무력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도 결과 전탄 머리에 적중시 약 30초가량으로 추정. 최도규 상병, 제4 구조 작전. 구조대에 성공적으로 조우하셨다면 그 뒤로는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 주십시오. 본 재단은 귀하의 무사 귀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1의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제 학자의 서고에 계실 것입니다. 학자의 서고는 세계적으로 인문학적, 미학적 가치가 높은 책들을 전시하는 일종의 매우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루페르 박물관을 벗어나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크기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학자의 서고에 있는 모든 것은 귀하의 상식 외의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본 재단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아직 어떻게 그 정도의 방대한 공간이 박물관 내에 존재할 수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파스칼관에 탈출 가능한 구역은 현재 2곳으로 확인됩니다. 학자의 서고, 대학자의 안식처. 김영수 상병의 살해 이후 대학자 개체의 질문 수준이 기존 상식 수준의 문제에서 대학 전공자에서 수학적 난제 수준까지 상승, 위험도가 높아 현재는 잠정 폐쇄 상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할 것. 지식 추구자들의 추격을 피해 대학자의 안식처로 들어간 유신혁 팀장이 대학자의 질문에 응함. 유신혁 팀장의 답변에 만족한 대학자는 찬사와 함께 그를 현실 세계로 귀환시킴.
재차조사 작전. 알려진 난제가 아닌 단순한 암기력 문제였음.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완전히 랜덤한 것으로 추정. 유신혁 팀장. 127자리의 자연수를 그 자리에서 암기하는 것은 일반인 기준 힘들다고 판단. 대학자의 안식처는 폐쇄가 합리적으로 보임. 이상준 일병. 학자의 서고는 A부터 D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역을 배회하는 대표 위험 개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최후의 수단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하는 A부터 C 구역의 특성상 A부터 C 구역에 대한 정보는 연전 신유화 하사 구출 작전 이후로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A부터 D 구역 사서. D 구역 지식 추구자. 사서는 7m, 약 아파트 3층 높이에 육박하는 거대한 개체이며 목과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기형적인 형태의 몸과 상당히 기괴한 형상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개체는 해당 개체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파악된 대괴 이화기 유효 개체 중 가장 무력화 시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도 결과 전탄 머리의 적중시 약 3초에서 5초가량으로 추정. 최도규 상병. 지식 추구자들은 키 약 2m의 흰 가운을 둘러입은 남성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머리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의 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풍부한 인간의 뇌를 섭취하여 지식을 흡수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접촉 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도규 상병이 D구역에서 머리가 유실된 실종자들의 유해 수습. 재차조사 작전. 변칙 사항. 그들의 공격성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이전 조사에서 모종의 이유로 공격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철 상병. 현감마팀 팀장이 홀로 지식 추구자와 조우하였으나 지식 추구자 두 개체 모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재차조사 작전. 이놈들은 안전한 것 같은데. 유신혁 참고 바람. 강철 당시 상병통신 일부 파스칼관 재차조사 작전. 이후 유신혁 상병 현베타팀 팀장이 D서고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지식 추구자 개체의 시선이 동시에 유신혁 상병에게 집중됨. 이후 지식 추구자 8개체가 유신혁 병장을 추격하기 시작. 강철, 이 개새. 유신혁 당시 상병통신 기록 일부 파스칼관 재차조사 작전. 학자의 서고 행동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정숙하십시오. 이는 현실의 여느 박물관 혹은 도서관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서와 지식 추구자는 시력이 거의 퇴화하였으나 소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들은 매우 집요하며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은 그들을 따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발각되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십시오. 절대 특정 서적을 제외한 그 어떤 서적도 열람하지 마십시오. 거듭된 조사와 대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A부터 C 구역의 서고에서는 그 어떤 귀한 수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부터 C 구역은 위험 개체들을 따돌리는 용도로만 이용해 주십시오. B구역 서고에서 김원호 일병이 새로운 탈출 루트 탐색을 위해 붉은 빛을 띠는 새로운 책을 펼치자 책이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 곧 이어진 정전에서 사서가 나타나 김원호 일병을 그 자리에서 분해하였음. 김원호 일병은 이후 샹들리에의 일부로 발견, 재차조사. 그들은 매우 집요하며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은 그들을 따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발각되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십시오. 절대 특정 서적을 제외한 그 어떤 서적도 열람하지 마십시오. 거듭된 조사와 대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A부터 C 구역의 서고에서는 그 어떤 귀한 수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부터 C 구역은 위험 개체들을 따돌리는 용도로만 이용해 주십시오.
B구역 서고에서 김원호 일병이 새로운 탈출 루트 탐색을 위해 붉은 빛을 띠는 새로운 책을 펼치자 책이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 곧 이어진 정전에서 사서가 나타나 김원호 일병을 그 자리에서 분해하였음. 김원호 일병은 이후 샹들리에의 일부로 발견, 재차 조사, 희생자의 유해 혹은 전시품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이미 전시품이 된 시점에서 유감스럽지만 귀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귀하의 무사 귀환이 저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복수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본 재단은 귀하의 생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팀 베타 전원 광장으로 탈출 성공. 생존자는 인계 완료했고 이제 알파 팀과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사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계속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미친 듯이 울부짖는데 유신혁 팀장 통신 기록 일부 재차 생존자 구출 및 알파, 베타 합동조사 작전 5-1의 문을 열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서는 부재 중일 것입니다. 이 경우 발각되지 않게 주의하며 아래의 탈출 루트를 이행해 주십시오. 만약 사서가 문을 열었을 시 정면의 데스크에 앉아 귀하를 빤히 응시하고 있는 경우 침착하게 다음 행동 중 하나를 이행하십시오. 아래층으로 도망치거나 이 조항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금기시되며 이는 귀하의 신체 절단, 심각한 정도의 출혈 사망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학자의 서고를 통한 탈출을 원하시는 경우 사서에게 죄송하지만 모렐레나 부인이 찾으십니다. 라고 정중하게 다가가 말하십시오. 이 경우 사서는 매우 겁에 질린 반응과 함께 학자의 서고를 뛰쳐나갈 것이며 이는 약 1시간가량을 벌어주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사서가 이를 알아차리는 데에는 1시간 이상이 절대로 소요되지 않으며 1시간 뒤에 돌아오는 사서는 절대로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알파팀이 파블로관 탐사 작전 중 배회하는 사서를 목격 이후 모렐레나 부인 개체가 그림 속에서 사라졌음을 확인. 박일호 팀장 재차 조사 작전. 그녀가 사서와 함께 파스칼관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탈출하십시오. 한번 파블로관 밖으로 나온 순간 그녀는 박물관 내의 거짓말쟁이를 반드시 찾아낸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에게 조심히 다가가 아무래도 서고에 그 아이가 숨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경우 사서는 매우 분노하여 D구역으로 향해 약 30분간 부재할 것이며 귀하께선 학자의 서고가 아닌 다른 구역으로의 탈출이 요구됩니다. 현 시점 가장 성공률이 높으며 가장 변칙성이 낮은 루트는 안데르네의 일기 루트입니다. 본 재단은 파스칼관 내에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에게 이 루트를 제외한 그 어떤 방법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데르네의 일기 루트를 선택하셨을 경우 귀하는 학자의 서고에서 귀하를 안전히 현실 세계로 귀환시킬 책 한 권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해당 서적은 학자의 서고 D구역 1번부터 44번 서고 중 랜덤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나 여러 조사를 거듭한 결과 4번, 6번, 44번 서고 중 한 곳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데르네의 일기는 영롱한 에메랄드 빛을 띠는 초록색 표지를 한 조그마한 책이며 이를 찾아내 펼칠 경우 강한 빛과 함께 해당 서고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현실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서가 이상준 일병의 오른팔을 뜯어내려던 찰나 정익광 상병이 일기를 찾아내며 이상준 일병은 팔이 심하게 골절된 상태로 귀환에 성공. 재차 조사. 만약 해당 서적을 4번, 6번, 44번 서고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본 재단은 나머지 41개의 서고를 찾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즉시 두 번째 탈출 루트인 대학자의 안식처 혹은 라마르크관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사서는 본인의 서고를 오래 돌아다니는 자를 찾아내지 못할 만큼 둔감하지 않습니다. 안데르네의 일기 루트는 현재까지 파악된 재단이 가장 권장하는 탈출 루트이며 유감스럽게도 탈출에 실패하셨다면 귀하의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자의 안식처로 진입 광장으로 복귀, 라마르크관을 통한 탈출.
주의 재단은 현재 대학자의 안식처 루트를 절대 추천하지 않으며 탈출에 실패하셨을 경우 다시 광장으로 무사히 이동하여 라마르크관 지침서에 따르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광장으로의 복귀 혹은 학자의 서고를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D구역 서쪽 66번 서고의 작은 방을 찾아 들어가십시오. 이곳은 대학자의 안식처로 이어지는 문이며 현재는 잠정 폐쇄된 곳입니다. 한번 대학자의 안식처에 진입하는 순간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귀하께선 반드시 대학자의 질문에 대답하실 것이 요구됩니다. 대학자의 안식처 루트는 간단합니다. 진입 시 의자에 앉아있는 대학자 개체에게 문제를 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문제의 답에 대학자가 만족한다면 그는 찬사와 함께 귀하를 즉시 현실 세계로 귀환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생존 케이스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대학자가 송영훈 일병에게 리만 가설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뒤 대답하지 못한 송영훈 일병은 그 자리에서 재가 되어 사라짐. 제4조사 대학자의 안식처 루트는 이러한 최후의 순간에 고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귀하의 행운을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귀하께서 구조대와 동행하지 않고 자력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본 재단은 가능한 한 빨리 귀하께 접촉을 시도할 것이며 저희 괴이현상관리재단 AMF의 간단한 조사와 기억 소거 절차 이후 막대한 양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만약 재단의 후속 조치반과 마주치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파스칼관 지침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곳까지 오신 귀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재단은 귀하의 생환과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곳은 낙원이며 그분의 의지는 이어지리라. 진화의 현장, 그 아름다운 꿈속에 있는 건 우리일지니. 라마르크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지침은 괴이현상관리재단 AMF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현 시점에도 모든 조항들은 재단 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어떤 순간에도 귀하와 같은 생존자들의 무사 귀환을 최우선 사항으로 취급하며 본 지침의 모든 조항들은 귀하의 신체, 정신, 생명의 직결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 박일호 팀장, 파블로관 침묵의 회랑조사 작전, AMF, 르페르 박물관, 생존자를 위한 지침서 중 라마르크관에 도달하신 귀하에게 우선 현재 이 지침서를 읽고 계신 귀하에게 본 재단은 먼저 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파스칼관을 통한 탈출에 실패하셨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구조대와 동행하지 않은 자력 탈출을 감행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마주하고 계실 광장 정면의 거대한 건물은 르페르 박물관의 제2관인 라마르크관으로 본 박물관에서 현실적으로 생존자의 자력 탈출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실상 마지막 장소입니다. 라마르크관의 탈출률은 자력 탈출의 경우 20% 내외로 판단되며 해당 관의 모든 탈출 루트는 파스칼관보다 높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탈출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본 지침서의 암기 및 숙지는 귀하의 생환율을 크게 올려줄 것입니다. 정문에 놓인 호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호출기는 불규칙한 주기로 정상 작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드문 경우이나 재단의 라마르크관을 통한 구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문으로 향하여 호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구조 요청 방법은 이전 파스칼관 지침서에 적힌 내용과 동일합니다. 허나 이 경우에는 모든 구조 요청 형식을 맞춘 후 파스칼관에서 탈출에 실패했고 라마르크관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꼭 언급해 주십시오.
그 즉시 재단의 라마르크관의 구조 및 탐색을 전담하는 팀 감마가 구조대로 투입될 것입니다. 이를 언급하지 않으실 경우 파스칼관 1번 항목으로 간주되어 파스칼관을 전담하는 구조대인 팀 베타가 투입되며 이들은 파스칼관을 정밀 수색한 후 귀환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는 구조의 효율성과 대원들의 생명 또한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팀 베타가 구조 요청을 받고 파스칼관에 투입되었으나 정밀 수색 끝에도 생존자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함 잠정 사망 처리 후 귀환 재차 구조 작전. 이후 박윤우 상병이 라마르크관 대피 지점에서 해당 실종자의 유해 일부 수습 재차 조사 작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파스칼관에 진입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귀하께서 추격을 따돌리고 파스칼관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을 심각하게 자극하였으며 파스칼관 곳곳에 남은 귀하의 채취는 이후 재진입 시 그들이 귀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유신혁 팀장이 실종자 재수색을 위해 파스칼관에 재진입한 뒤 약 10분이 지나자 사설을 포함한 파스칼관의 모든 개체가 기괴한 웃음과 함께 유신혁 팀장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추격하는 모습을 보임. 유신혁 팀장은 탈출 과정에서 좌측 안구와 우측 어깨에 심각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으나 추격을 피해 광장으로 도주 성공, 이후 태고의 초원을 통해 귀환에 성공. 파스칼관 차 단독 구출 작전. 반복합니다. 절대 파스칼관에 재진입하지 마십시오. 이는 상당히 무모한 행위이며 귀하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조 요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면 차분히 라마르크관 대피 장소로 이동해 대기하십시오. 본 재단의 실종자 구조 매뉴얼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대 3시간 내에 구조대원들과 조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 요청을 보낸 뒤 라마르크관 내에서 3시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어떠한 대원도 마주치지 못하셨다면 즉시 본 지침에 기입된 라마르크관 자력 탈출 루트를 수행해 주십시오. 이는 재단의 코드레드, 즉 비상 상황에 해당하며 귀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의식적으로 이성을 유지하십시오. 이는 라마르크관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원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편안함, 분노, 광기, 환청, 환시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증상의 발현은 귀하의 발각 가능성과 생존율 저하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 것을 본 재단은 확인하였습니다. 남현재 일병이 진화의 요람 진입 도중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두 눈이 심각하게 충혈된 상태로 대열을 이탈 이후 남현재 일병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과 신체 일부를 안훈 상병이 발견 재차 조사. 라마르크관의 환경은 모든 면에서 대체로 파스칼관보다 가혹하며 르페르 박물관에서 첫 번째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개체들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재단은 광장의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라마르크관에 진입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챙겨가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라마르크관을 배회하는 도중 1번 조항의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면 만약 동행자가 있을 시 그 즉시 그 혹은 그녀에게 날카로운 물건 혹은 타격을 통해 하여금 몸에 상처를 내주길 요구하십시오. 현재까지 이상 증세를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혈액의 손실 또는 신체의 손상으로 확인되며 이는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닌 상처에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진화의 요람 탐사 중 박윤우 상병이 각혈과 함께 심각한 두통, 광기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나 강철 팀장이 즉시 후두부를 가격하여 기절시키는 데 성공. 이로 인해 박윤우 상병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 작전에선 감마팀 전원이 생還에 성공, 재차 조사. 만약 동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손가락을 부러뜨리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신체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 행위를 본 재단은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는 엄청난 고통과 용기를 수반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마주하시게 될 상황에 비하여 이것은 꽤나 값싼 대가일 것입니다.
광장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 이후 귀하는 이제 라마르크관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라마르크관에 진입하시기 전 안내서 옆에 푸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와 손전등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건전지와 손전등을 보충하였음. 갱신 박윤우 상병. 후술할 라마르크관의 탈출 루트 가운데 진화의 요람 전시관 내에는 천장이 없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끝나지 않는 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화의 요람 내에서는 어떠한 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의지할 광원은 해당 관을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과 배치해둔 손전등이 유일합니다. 손전등은 귀하께서 무사 귀환에 성공할 시 반납해 주셔야 하며 회수되지 못한 손전등은 본 재단의 대원들이 수거 후 정화 과정을 거쳐 다시 광장 옆 박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조사 이후 라마르크관 내에서 발견한 손전등의 개수는 77개. 박윤우 상병. 라마르크관은 프랑스의 생물학자 라마르크를 기리기 위한 박물관으로 전 세계의 희귀한 동물들의 표본과 서식지를 재현한 아름다운 박물관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현재 괴이 현상이 발생한 직후 라마르크관의 모든 동식물 표본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라마르크관 내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마르크관은 프랑스의 생물학자 라마르크를 기리기 위한 박물관으로 전 세계의 희귀한 동물들의 표본과 서식지를 재현한 아름다운 박물관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현재 괴이 현상이 발생한 직후 라마르크관의 모든 동식물 표본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라마르크관 내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평범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기괴하고 뒤틀린 모습으로 변형되었으며 대부분의 개체가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비쩍 말랐고 크기는 한 2m는 돼 보여요. 입꼬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팔도 엄청 길어요. 계속 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아파요.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제발 아무나 도와주세요. 제발. 서해성 당시 이병 통신 기록 일부 재차조사 작전. 라마르크관의 현재 대표적인 탈출 루트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으며 알려진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화의 요람, 태고의 초원. 일반적으로 라마르크관 내에 진입하였을 시 귀하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은 흰색 타일로 수놓인 거대한 빈 공간에 덩그러니 놓인 동상 뒤편에 보이는 어두운 두 갈래의 통로일 것입니다. 왼쪽은 진화의 요람으로 오른쪽은 태고의 초원으로 향하는 길로 파악됩니다. 후술할 탈출 방법을 고려하신 후 귀하께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는 루트를 선택해 주십시오. 단 한 번 통로를 빠져나간 후에는 다시 통로를 통해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귀하께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하 내용은 귀하께서 진화의 요람 루트를 선택하셨을 시 따라야 하는 지침입니다. 진화의 요람 내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크기의 울창한 침엽수림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달과 유사한 광원 물체에 의해 영원한 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재단은 어떠한 원리로 전시관 내에 천장이 존재하지 않는지 또 그러한 크기의 대수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화의 요람에 진입하셨을 시 통로에서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북서쪽 500m 지점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라마르크관에서 얼마 존재하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구역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파악된 유일한 구출 장소입니다. 만약 구조 요청을 보내셨을 시 신속히 이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구조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나 신중하십시오. 현재까지 재단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라마르크관 위험 개체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은 북서쪽 300m에서 700m 지점으로 파악되며 이 구간에서는 귀하의 생명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개체들이 다수 배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전까지 파악된 정보에 의하면 진화의 요람 전시관 내부를 배회하는 개체 중 위험 요소를 가진 개체는 얼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위험 개체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 조사에서 느린 속도로 인해 위험도가 낮게 책정된 웬디 개체의 이동 속도가 이후 조사에서 급격히 상승한 것을 확인. 페릴레우스 척도를 4에서 7로 변경. 박윤우 상병. 진화의 요람 개체들은 그들의 약점을 실종자와 대원들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조사에서는 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박윤우 상병. 현재까지 재단이 주목하는 라마르크관 내 주요 위험 개체는 약 5종류로 파악되며 해당 개체들의 페릴레우스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2, 긴팔 원숭이 4, 정신 기생체 5, 웬디 7, 지평선 너머의 존재 10. 페릴레우스 척도는 1에서 10까지의 값 중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정도를 합산하여 매긴 값으로 나타내며 각 등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페릴레우스 척도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방심 혹은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한 패닉은 귀하의 생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숙지해 주십시오. 1부터 4. 단일 개체만으로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하지만 다수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척도의 개체들은 변이성이 낮아 일반인 기준으로도 확실한 파회법이 존재하며 지침서를 충실히 이행할 시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5부터 7. 해당 척도의 개체들은 접촉만으로도 심각한 신체 정신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한 관을 대표할 만한 위험성을 지녔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개체들은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나 변이성이 존재하기에 드문 경우이지만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8부터 9. 르페르 박물관 전체로 보아도 얼마 존재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개체이며 높은 변이성을 포함합니다. 해당 개체와 조우하셨을 경우 지침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시되 가능하다면 해당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 주십시오. 지침서의 내용은 모두 현재까지 수많은 재단 요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10. 현재까지 재단에 의해 파악된 개체 중 단 2개체만이 해당하며 해당 개체와 상호작용 시 현재까지 기록된 생존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단은 귀하의 무사 귀환을 언제나 최우선 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해당 개체와 조우하게 되실 경우 현 시점 본 재단은 검열 삭제 또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 장소로 향하는 도중 비정상적으로 두껍거나 얇은 나무에 기대거나 이러한 나무와 과도하게 상호작용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대부분 나무가 아니며 보통의 나무는 웃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m에서 700m 구간에는 앞서 서술한 대로 위험 개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긴팔 원숭이 개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진화의 요람 내부에서는 언제나 나무의 상단, 풀숲 속에서 빛나는 붉은색 눈을 늘 경계해 주십시오. 긴팔 원숭이의 주된 공격 방식은 주로 이러한 기습의 형태로 파악되며 이는 귀하의 신체에 심각한 정도의 손상, 절단 혹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팔 원숭이는 방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위험한 개체는 아닙니다. 차분하게 다리를 노려 공격하신 후 도주하십시오. 삭제. 강철 팀장이 서해성 이병의 수색 과정에서 그에게 달려든 긴팔 원숭이 개체를 격투 후 무력화에 성공. 이후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근처 풀숲에 피신해 있던 서해성 이병을 발견, 구출, 재차 조사 작전. 긴 팔과 강한 악력,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위협적이나 동작이 느리고 공격 패턴에 있어 목각인 형처럼 어설픈 모습을 보임. 서해성 이병도 기습에 당하지 않았거나 근접 무기를 잘 활용했다면 충분히 대응 후 도주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강철 팀장. 긴팔 원숭이 개체의 속도가 느리고 기습에 당하지 않을 시 따돌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강철 팀장은 203cm, 122kg의 체격을 가진 특수 요원이며 현재 재단 내에서도 대괴의 근접전을 시도한 인원은 강철 팀장이 유일한 만큼 일반인은 물론 재단의 요원 또한 이러한 공격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위임.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박윤우 상병. 또한 해당 위치 주변에는 정신기생체 개체들의 숙주가 다수 배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신기생체는 2명 이상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대상에게만 관심을 보이며 그것은 귀하의 동행자를 조용히 나무 위로 낚아챈 후 그 혹은 그녀와 비슷하게 생긴 숙주를 귀하의 옆에 두려 시도할 것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부터 동행자가 말이 없어지거나 평소에 하지 않는 표정이나 말투 등을 보인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해당 숙주를 공격해 파괴하십시오. 라마르크관 초기 차 조사 당시 박일호 팀장이 유신혁 당시 상병이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을 확인. 나는 이 새끼가 웃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박일호 팀장은 즉각 숙주로 판단 파괴하였음. 라마르크관 초기 차 조사. 숙주가 파괴되는 순간 정신기생체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도주할 것이며 해당 위치에서 정신기생체의 독에 감염된 동행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김영준 당시 상병이 해당 지점 근처에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유신혁 상병을 발견 구조하였음. 라마르크관 초기 차 조사. 이 경우 탈출을 서둘러 주십시오. 본 재단은 해독제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독에 중독되었을 시 생존 시간은 평균적으로 2시간 내외로 판단됩니다.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본 재단에 연락하여 해독제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재단의 후속 처리반과 마주치셨다면 그들이 해독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조 장소에 무사히 도달하시는 데에 성공했다면 일반적인 경우 오두막의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십시오. 최대 3시간 내에 구조 요청을 접수한 구조대가 해당 위치로 향할 것이며 파스칼관과 동일한 암구호 절차를 거친 후 구조대가 귀하와 동행할 것입니다. 암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실종 및 사망자를 표에서 제외함. 박윤우 상병. 안전, 안식, 서해성 일병. 군화, 군번, 안훈 상병. 괄호, 녹초, 박윤우 상병, 부팀장. 강력, 체력, 강철 팀장. 암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실종 및 사망자를 표에서 제외함. 박윤우 상병. 안전, 안식, 서해성 일병. 군화, 군번, 안훈 상병. 괄호, 녹초, 박윤우 상병, 부팀장. 강력, 체력, 강철 팀장. 만약 이와 일치하지 않는 암구호를 대거나 일치하는 암구호임에도 확연히 부자연스러운 인간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이 암구호에 대답하거나 인기척을 내지 마십시오. 이는 정신기생체 숙주의 유인 수단으로 확인됩니다. 분명 암구호는 종이에 나와 있는 그대로였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 뭐랄까 칠판 긁는 소리, 너무 소름 끼치는 소리요. 라마르크관 생존자의 증언. 해당 사건 이후 암구호를 변경하였음. 지침서에 반영함. 박윤우 상병. 아무런 대화 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이는 긴팔 원숭이 개체가 귀하를 감지하였음을 의미하지만 오두막의 문은 한번 닫혔을 시 외부에서는 열리지 않으며 해당 개체는 이를 인지할 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구조대원들과 조우하셨다면 그 후로는 구조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십시오. 만약 구조 요청을 보내지 못하였고 자력 탈출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후 서술할 자력 탈출 루트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의 요람 내에서는 일체의 화기가 금지됩니다. 진화의 요람 내를 배회하고 있는 웬디 개체는 이러한 타는 냄새에 매우 기민하게 반응하며 해당 개체가 귀하를 인지할 시 생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진화의 요람을 벗어나
현실 세계로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거대한 숲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한 동굴을 찾아내야 합니다. 해당 동굴은 진화의 요람 통로에 진입한 순간을 기준으로 동남쪽 2에서 3km 지점에 위치하는 강변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동굴에 진입하실 시 귀하께서는 강력한 졸음을 느낀 후 르페르 박물관 실제터 반경 1km 내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동굴로 향하는 약도입니다. 지도 5지점, 통로를 통한 입장 기준 시작 위치, X지점, 동굴의 위치. 이는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집중하여 주십시오. 해당 위치 주변에서 잘못된 동굴로 입장하여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실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탈출이 가능한 동굴은 오직 하나이며 나머지 동굴은 모두 웬디 개체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동굴입니다. 웬디 개체는 여러 동굴을 은신처로 삼으며 진화의 요람내를 배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크기 약 7m의 거대한 개체로 확인되며, 기괴하게 뒤틀린 사슴의 머리를 하고 있으나 이족 보행을 하고 육식을 하는 등 기존의 사슴과는 확연히 다른 생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탈출이 가능한 동굴에서는 절대로 동물의 괴성이 들리거나 피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탈출 과정에서 웬디 개체를 조우하였을 경우, 웬디 개체가 차조사 이후 이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이후로 일직선으로 달려 해당 개체를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팀감마가 차조사 당시 웬디 개체와 조우 100m를 11초에 달릴 수 있었던 소년 상병이 해당 개체의 유인을 시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명과 함께 소년 상병의 생명 신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함. 이후 해당 지역 주변에서 소년 상병의 신체 일부 수습 성공, 안훈 상병.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개체는 방향 전환과 지형지물 회피에 느린 적응력을 보이므로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추격을 따돌리실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웬디 개체와 조우하지 않는 것으로, 멀리서부터 들리는 발소리와 피냄새는 해당 개체를 식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화의 요람의 탈출 성공률은 구조대 동행 시 약 50%이며 자력 탈출의 경우 약 20%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탈출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전시관은 높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요구하기에 귀하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하여금 생활에 집중해 주십시오. 만약 진화의 요람에서 모종의 이유로 동굴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시작 지점 기준 동남쪽 2km에서 3km 지점, 즉 탈출이 가능한 동굴 주변에 흐르고 있는 강에 몸을 던지십시오. 이 강에 입수할 시 귀하께서는 정신을 잃게 되며 광장의 분수에서 눈을 뜨시게 될 것입니다. 이하는 태고의 초원 루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태고의 초원은 진화의 요람과는 달리 광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운명이 결정되는 장소인 만큼 이곳으로의 진입은 신중히 결정해 주십시오. 진화의 요람이 높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요구한다면 태고의 초원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잔혹한 변수인 운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마르크관 내에서 태고의 초원으로 향하는 통로로 진입하셨을 경우 귀하가 마주하게 될 공간은 아마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광활한 초원일 것입니다. 해당 전시관의 탈출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까지 재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태고의 초원 내에 서식하는 식물은 오직 클로버 종류로만 파악되며, 귀하께서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서는 매우 드물게 서식하는 4개의 이파리를 가진 클로버를 찾아내 섭취하셔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초원 내에서 서식하는 클로버들은 이파리 수에 따라 섭취 시 각각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효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약 1%의 확률로 독을 지니지 않아 귀하를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주며 99%의 확률로 즉사에 이르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입 귀하를 반드시 현실 세계로 돌려보냅니다. 5입 이상
약 90%의 확률로 심각한 수준의 정신 착란과 광기 증세를 유발하여 귀하를 그것의 방향으로 유도하나 10%의 확률로 네잎 클로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전시관 내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절대로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만약 귀하께서 지평선 너머에서 무언가가 달려오는 것을 느끼시거나 보게 되신다면 이는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이 귀하에게 충분히 다가오기 전 부디 반드시 3가지 클로버 중 하나를 섭취해 주십시오. 지평선 너머의 존재가 태고의 초원 내 생존자에게 다가왔을 시 일어나는 현상은 현재까지도 본 재단이 감히 파악할 수 없으며, 이를 경험한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복합니다. 부디 그것이 귀하에게 충분히 다가오기 전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귀하께서 구조대와 동행하지 않고 자력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본 재단은 가능한 한 빨리 귀하께 접촉을 시도할 것이며, 저희 괴이현상관리재단 AMF의 간단한 조사와 기억 소거 절차 이후 막대한 양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만약 재단의 후속 조치반과 마주치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라마르크관 지침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곳까지 오신 귀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재단은 귀하의 생환과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를 절망의 장소 파블로관 내에서 다시 뵐 일이 없기를 본 재단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걸 느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파블로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본 지침은 괴이현상관리재단 이하 AMF에 의해 작성, 관리 감독되고 있으며 현 시점에도 모든 조항들은 재단 요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갱신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어떠한 순간에도 귀하와 같은 생존자들의 생환을 최우선 사항으로 취급하며 본 지침의 모든 조항들은 귀하의 신체, 정신, 생명에 직결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 박일호 팀장, 파블로관 침묵의 회랑조사 작전, 르페르 박물관에 도달한 귀하에게 생존을 위한 지침서 하. 파블로관에 도달하신 귀하에게 먼저 본 재단은 귀하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귀하를 파블로관에서 다시 보게 된 것에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해당 지침서를 읽고 계신 귀하께서 놓이신 상황은 첫 번째 시도인 파스칼관을 통한 탈출에 실패하셨으며 두 번째 시도였던 라마르크관 내 진화의 요람에서 모종의 이유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광장으로의 귀환을 선택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재단은 귀하의 생환을 위해서 그 어떤 선택 또한 존중하는 바이나 파블로관으로의 진입을 앞둔 본 시점 귀하의 판단은 매우 무모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현재 귀하께서 마주하고 계신 광장 좌측 르페르 박물관 서쪽 구역에 지어진 중세 유럽풍의 건물은 르페르 박물관의 제3관인 파블로관이며 현 시점 생존자 재단 요원들을 포함한 모든 케이스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생존율을 보이는 전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전시관의 탈출 루트는 모두 파스칼관, 라마르크관과 같은 여타 전시관과는 달리 매우 가변적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약 5%, 훈련받은 재단의 요원조차 50% 내외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블로관의 탈출 루트는 여타 전시관과는 달리 매우 위험하고 가변적이며 경우에 따라 탈출 루트의 왜곡, 미확인 변이사항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지침서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변칙사항이 종종 연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지침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 문서에 적힌 모든 내용은 언제나 귀하에게 해당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 강령을 제시함을 명심해 주십시오. 해당 광장의 정면의 푸른 상자에 복사본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으니
내용의 암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의 모든 내용은 현 시점 재단이 파악 가능한 가장 안전한 방법들을 기술해 놓은 목록들이며 현 시점에도 이는 재단 요원들의 피와 땀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조항들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으로 귀하의 신체와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본 재단은 귀하의 무사 귀환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호출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변이성이 심각하게 높은 파블로관의 위험 개체들과 파블로관 자체의 특성상 본 재단은 현실적으로 파블로관 내에 생존자가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 장소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조대의 파견 또한 불가능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성호 당시 구조팀장이 이끄는 구조팀이 파블로관 최초로 생존자 구출을 시도하였으나 생존자와 최성호 팀장 외 3명 전원 마리오네트 개체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에 실패 전원 사망 확인 제4 구조 작전 이후 한건우 구조팀장이 이끄는 구조팀이 두 번째로 파블로관을 통한 생존자 구출을 시도하였으나 마리오네트 오데트의 동반 추격을 따돌리는 것에 실패 전원 사망 확인 제4 구조 작전 따라서 파블로관에 진입하는 귀하께선 반드시 자력 탈출을 실행하실 것이 요구되며 이 경우 절대 호출기로 다시 접근하지 마십시오. 평균적으로 생존자가 파블로관에 진입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간대에 그것들이 호출기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먹잇감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약 파블로관의 진입을 앞둔 시점이라면 부디 호출기 주변으로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파스칼관, 라마르크관에 재진입하지 마십시오. 파스칼관의 경우에는 라마르크관 지침서 0-1번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마르크관은 귀하께서 진화의 요람을 빠져나와 광장에 도달한 이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빈 공간으로 한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강철 팀장 외 3인이 라마르크관 내에 재진입하자 진화의 요람, 태고의 초원으로 향하는 모든 통로가 사라졌음을 확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귀하께서 파블로관의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현 시점으로서는 분명히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파스칼관 지침서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조항 24시간 내 탈출 조항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이는 귀하의 생존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십시오. 이는 파블로관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심적인 규칙이며 현재까지 파블로관이 가장 절망적인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와 연관됩니다. 파블로관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직 희생자를 사냥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닌지 의구스러울 정도로 위협적이며 의태, 유인, 기습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귀하에게 존재하는 모든 방식을 통해 생명의 위협을 가해올 것입니다. 파블로관 내의 모든 것은 언제든지 귀하를 위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후술할 위험 개체들 중 일부는 언제든지 귀하의 주변에 잠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주의를 경계하시고 보이는 모든 것을 믿지 마십시오. 공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전의 두 전시관과는 달리 파블로관에 진입하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형용할 수 없는 서늘함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심각한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생존 본능을 지닌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광장의 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방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파블로관에 진입함과 동시에 박일호 당시 상병과 류건 당시 이병을 제외한 조사팀 전원이 한기가 느껴진다라는 공통된 진술과 함께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 파블로관 초기 차 조사 작전. 단, 공포에 사로잡혀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파블로관에서 지침서에 기반한 귀하의 종합적인 판단은 그 어느 전시관보다 중요시되며 이는 귀하의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블로관에 진입하시기 전
광장 분수 우측에 배치된 붉은색 박스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먼저, 본 재단은 언제나 귀하의 무사 귀환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취급하며 이를 위해 그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 혹은 그 이상의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정하여 재단은 존엄사를 위한 장치를 붉은색 상자 안에 배치하였으며 이는 최후의 순간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파블로관에 진입하시기 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붉은색 상자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이를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이는 최후의 순간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파블로관에 진입하시기 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붉은색 상자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이를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붉은색 봉투, 특수 제작 손전등.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푸른빛을 띠는 캡슐 2정으로 해당 캡슐은 재단에 의해 특수 제작된 장치이며 섭취 시 인체의 모든 생명작용을 일반적으로 5초 이내에 멈출 수 있는 맹독을 지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장치가 작동할 시 위험 개체들은 그 시점 이후로 실종자의 신체를 인식하지 못하며 이는 이후 시신의 손상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복합니다. 본 재단은 절대 이 장치를 일반적인 상황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이는 최후의 순간 오직 귀하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귀하께서 이 장치를 사용하시게 될 일이 없기를 본 재단은 간절히 바라는 바이며 만약 해당 장치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 본 재단의 모든 인력은 귀하의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파블로관은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 파블로를 기리기 위하여 기획된 낭만적이고 또 아름다운 전시관으로 해당 전시관은 실제 전시가 진행되던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괴이 현상이 발생한 이후로 파블로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그림들과 주요 전시품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뒤틀리거나 변형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대부분 인간에게 매우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조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파악하십시오. 아주 드문 경우이나 우연히 구조대가 아닌 파블로관 조사팀과 생존자가 파블로관 내에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암고호는 생환으로 통일하며 만약 그들이 실제 조사팀일 경우 그들은 허가라는 암고호와 함께 귀하의 동행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파블로관 내에는 마리오네트 개체에 의해 희생된 AMF 요원들의 의복을 착용한 신원 미상의 개체들이 다수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매우 교묘하여 일반적으로는 인간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희생자에게 가장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생존자에게는 이전차 작전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전 구조팀 최성호 팀장 혹은 한건우 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블로관 차 단독 조사 작전 당시 양쪽 팔이 절단된 상태로 일정 단어를 되뇌이며 유신혁 팀장에게 다가오는 김원호 일병을 묘사한 개체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됨. 해당 개체를 조우한 유신혁 팀장은 이례적으로 큰 감정적 동요를 보였으며 특유의 침착함과 냉철한 판단력을 잃은 모습이 거듭 연출되었음. 이후 유신혁 팀장은 자책감으로 추정되는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 파블로관 단독 탐사 작전 명단에서 제외하였음. 파블로관 차 단독 조사 작전. 명심하십시오. 현재 재단은 파블로관에 구조대를 투입하지 않으며 최성호 팀장과 한건우 팀장은 공식적으로 사망했음이 확인된 인물들입니다. 절대 해당 개체의 그 어떤 발언에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귀하를 어둠 속으로 인도하려 들 것이며 이는 마리오네트 개체의 효과적인 유인 수단으로 확인됩니다. 높은 변이성, 심각한 수준의 위험도를 지닌 파블로관의 특성상
현재 파블로관 작전에는 종합적이고 엄격한 선별 절차를 거쳐 재단 내 인정받은 최고의 정예 요원들만이 파블로관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의 이름과 계급을 기입합니다. 실종자 및 사망자 127명을 표에서 제외, 김영준 병장, 박일호 중사, 현팀 알파 팀장, 류건하사, 현팀 알파 부팀장, 유신혁 병장, 현팀 베타 팀장, 강철 병장, 현팀 감마 팀장, 김영준 병장, 팀 알파, 한요한 병장, 팀 알파, 이준희 병장, 팀 알파, 최도규 상병, 팀 베타, 박윤우 상병, 팀 감마. 현재 이 인원을 제외한 그 어떤 인원도 파블로관 작전에 투입되지 않고 있으며 박일호 팀장과 류건 하사를 제외한 누구도 현재 파블로관 단독 작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최근 조사, 파블로관 침묵의 회랑조사 작전, 박일호 팀장. 만약 이와 다른 계급 혹은 이름표를 부착한 인원이 귀하를 응시하고 있거나 그들이 귀하에게 다가와 자신들과 동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지참하신 손전등을 그들의 얼굴에 비춘 뒤 침묵의 회랑 방면으로 도주하십시오. 이들은 해당 손전등의 빛에 큰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기에 이는 잠깐의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파블로관 내에는 오랜 기간 동안 탈출 루트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정적 탈출 루트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최근 진행된 재단의 조사에서 본 재단은 변이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알려지지 않았던 루트를 개척해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침묵의 회랑 메인홀, 명화 전시관, 후문 루트, 최초 개척자 박일호. 해당 루트의 탈출 조건은 매우 간단하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파블로관 내에서 유일하게 변이성을 가지지 않는 루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께서 파블로관을 벗어나 현실로 귀환하시기 위해선 침묵의 회랑 메인홀, 명화 전시실의 순서로 이어지는 3개의 전시관들을 무사히 통과하여 명화 전시관의 뒷문을 통해 나가시게 될 경우 존재하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적힌 거대한 르페르 박물관의 후문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해당 후문을 통과하시게 될 경우 귀하는 강력한 졸음과 함께 르페르 박물관 실제 터 1km 반경에서 깨어나시게 될 것이며 이후 재단의 후속 처리반의 간단한 조사 절차 후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해당 루트의 거의 모든 길목에는 각각 르페르 박물관 내에서도 가장 높은 변칙성과 위험도를 가진 개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한 전시관을 대표할 만한 가히 압도적인 수준의 위험도를 지녔습니다. 이하는 파블로관의 주요 개체들을 서술한 목록이며 각각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페릴레우스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이 잘린 신사 0부터 9, 오데트 8, 마리오네트 9, 모렐레나 부인 9, 깊은 지하의 존재 10. 안데르네, 목격 및 조우 사례가 극히 드무나 매우 높은 변칙성을 지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페릴레우스 척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라마르크관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파블로관에 진입하시게 될 시 귀하는 더 이상 광장으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이 모두 파블로관 내에 진입하게 될 시 파블로관의 문은 그대로 닫혀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시점 이후로 귀하의 운명은 파블로관 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마주하고 계시는 통로는 침묵의 회랑입니다. 고풍스러운 디자인으로 설계된 벽면과 아름다운 천장화가 수놓인 텅 빈 공간을 정면으로 가로질러 나오신 후 귀하께서는 현재 건너편 건물로 이어지는 파블로관의 메인 통로인 침묵의 회랑을 마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해당 회랑은 길이 200m와 높이 5m의 크기를 가진 복도이며 파블로관 내에 진입한 대상은 모두 이곳을 통과해야 메인 홀과 명화 전시관이 존재하는 본관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장소에서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침묵의 회랑을 지나실 때에는 그 어떤 소음도 내지 마십시오. 회랑 양측면을 뒤덮은 부자연스러울 만큼 깊은 어둠 속에 그것들은 소음에 매우 민감하며
귀하의 존재 여부를 소리를 통해 파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소리를 제외한 그 어떤 소음도 침묵의 회랑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해당 복도를 벗어나십시오. 발소리를 제외한 그 어떤 소음도 침묵의 회랑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해당 복도를 벗어나십시오. 가끔 침묵의 회랑을 지나고 있는 도중 갑자기 회랑 우측의 횃불이 깜빡거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증상이 나타난 뒤 귀하가 지나온 방면에서 괴성, 비명 혹은 그 외 귀하를 불쾌하게 만드는 어떠한 형태의 시선이나 소리가 들려온다면 회랑의 끝으로 전력을 다해 달리십시오. 해당 시점 이후로 침묵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정면만을 응시한 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곳을 빠져나오십시오. 이 경우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됩니다. 귀하의 뒤를 밟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해당 행동이 귀하에게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침묵의 회랑을 무사히 통과하셨을 시 귀하께서 보시고 계실 천장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돋보이는 그 아름답고 거대한 공간은 파블로관의 모든 구역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볼 수 있는 파블로관의 메인홀입니다. 주의, 해당 조항들은 메인홀 이후부터 유효합니다. 명심하여 주십시오. 오데트 개체는 발레리나와 유사한 체형을 가진 인간형 개체이며 해당 개체는 특유의 오르골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만약 파블로관 내에서 이질적인 오르골 소리 혹은 클래식 음악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는 그녀가 귀하를 인식하였으며 파블로관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귀하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어둠을 싫어하기에 파블로관의 전등이 꺼진 어두운 구역으로 숨어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이는 후술할 심각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 즉시 해당 소리의 방향에서 멀어지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오데트는 절대로 상냥하지 않으며 인간의 몸은 그녀와 춤을 추기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어둠 속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파블로관 내의 전등은 매우 변칙적이며 이는 곧 불규칙적인 불깜빡임 혹은 정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마리오네트 개체는 어둠 속에서 제약 없이 움직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해당 개체를 어둠 속에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직감적인 판단 외에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지시거나 어둠 속에서 희미한 회색 시선이 귀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밝은 구역에 머무르십시오. 해당 개체는 빛을 싫어하므로 잠시 동안 그의 추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어둠 속에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 지급된 손전등을 통해 마리오네트의 움직임을 최대한 지연시키되 이 또한 어려워질 경우 지참하셨던 장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는 귀하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으며 본 재단은 귀하의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류건 하사가 정전으로 인해 파블로관 내에서 고립, 마리오네트와 조우, 손전등을 통해 3분 20여 초간 지연전을 벌인 끝에 전등이 다시 들어오며 도주의 성공, 재차 단독 조사. 한번 손전등을 비출 시 약 15초간 움직임이 멈추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회복되었을 시 한동안 다시 통하지 않으며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름.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버텨내는 것을 권장 류건. 현재까지 2분 이상의 정전 후 마리오네트에게 도주에 성공한 사례는 류건 부팀장과 박일호 팀장이 유일한 만큼 일반인 기준으로는 정전 후 마리오네트와 조우하였을 시에는 장치의 사용도 고려될 수 있음. 박윤우 상병. 메인홀에서 귀하가 들어가셔야 할 곳은 메인홀의 동쪽 끝에 위치한 현재 유일하게 개척된 탈출 루트 명화전시관이며 현재까지 재단은 그 이외의 모든 전시관을 통한 확정적 탈출 루트 개척에 실패하였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본 재단은 현 순간에도 새로운 탈출 루트 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본 괴이 현상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이어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메인홀 서쪽 오데트의 무대 실패. 팀장 주석윤 외 5인, 전원 오데트에 의해 사망. 팀장 최철 외 2인, 전원 마리오네트에 의해 사망. 팀장 박일호 외 3인, 탈출 루트 발견에 실패, 전원 귀환 성공. 메인홀 북서쪽 인형사의 작업실 실패. 팀장 최권우 외 3인, 결과 2차 시도 이후 파블로관 내에 해당 요원들의 외형을 가진 여러 뒤틀린 개체들이 배회하게 된 것을 확인. 메인홀 남쪽 지하실. 절대 이곳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는 절대적이며 해당 구역에 접근하실 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본 재단은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매우 드물게 메인홀의 중심에 위치한 붉은 재단의 주위에서 특수 개체가 배회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표본이 매우 적으나 대부분 특정 행동을 이행할 시 귀하의 탈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케이스 1, 키 약 187cm의 마른 체형을 가졌으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목이 잘려나간 신사. 현재까지 발견된 특수 개체 중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해당 개체의 외형에 겁먹지 마십시오. 해당 개체는 파블로관에서 몇 존재하지 않는 인간에게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는 개체이며 일정 시점까지는 인간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재단 주변 20m 반경을 느긋하게 배회하고 있을 것이며 생존자와 조우할 시 매우 정중하게 다가와 혹시 길을 잃었느냐고 물어올 것입니다. 이 경우 길을 잃었다고 대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만약 신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나가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는 흔쾌히 귀하를 도울 것입니다. 만약 길을 잃었다고 대답하실 경우 그는 귀하의 손목을 잡아 미아 보호소로 인도할 것이며 미아 보호소는 지하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그는 귀하와 함께 명화 전시관을 통해 후문으로 향할 것이며 귀하를 무사히 현실로 돌려보내 줄 것입니다. 신사와 동행한 순간 파블로관의 한 개체를 제외한 그 어떠한 개체도 감히 귀하에게 위해를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후 조항 신사대응법을 이행함에 있어서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와 동행하는 도중 그의 옷차림, 체형 또는 매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십시오. 이는 그의 부족한 인내심을 보완하는 자극이 되어줄 것이며 귀하와 후문까지 동행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박윤우 당시 일병이 신사의 정장에 대해 칭찬하기 시작하자 신사는 매우 즐거워하며 정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감. 이후 박윤우 상병은 후문까지 가는 길에 그 어떤 위험 개체도 조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무사 귀환에 성공. 파블로관 재차 단독 조사. 이후 차 조사에서 한진모 상병이 다시금 신사의 정장에 대해 같은 내용을 칭찬하자 그는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 자리를 떠남. 이후 일어난 정전에서 한진모 상병의 통신은 무언가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두절되었음. 재차 단독 조사.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의 외모를 칭찬하는 발언은 금지됩니다. 그는 그 즉시 정색하며 자신의 얼굴의 생김새에 대해 물어올 것이며 현재 그 누구도 그의 잘려나간 머리가 어떻게 생겼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거나 틀린 대답을 하여 신사의 태도가 급격히 변한 것을 느끼셨다면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이는 귀하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것이며 본 재단은 귀하의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해당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거나 틀린 대답을 하여 신사의 태도가 급격히 변한 것을 느끼셨다면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이는 귀하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것이며 본 재단은 귀하의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케이스 2 안데르네. 이는 매우 적은 표본에 기반하며
해당 개체를 조우하였다고 판단되는 박일호 팀장 외 3인의 대원과 생존자 증언에 의존합니다. 이는 오직 참고 사항이며 공식 지침이 아님을 명심해 주십시오. 파블로관에 진입할 경우 침묵의 회랑으로 향하는 통로 근처에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어떠한 물건, 인형 목걸이, 초콜릿 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안데르네가 파블로관 내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해당 물품들을 반드시 챙겨 두십시오. 이는 후술할 상황에서 귀하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데르네는 갈색의 단발머리에 160cm 정도의 키를 가진 여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인간형 개체이며 일반적으로 흰색 공막을 가진 인간과는 달리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이루어진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안데르네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체의 조우 사례를 기입하니 귀하께서는 이를 통한 자율적 종합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차 조사 당시 박일호 팀장이 파스칼관 학자의 서구 조사 작전 중 안데르네라는 기록되지 않은 책을 습득. 이후 해당 서적을 보유한 채로 파블로관 내 재단에 접근하자 해당 서적이 붉은 섬광, 굉음과 함께 재단에 흡수되는 것을 확인. 이후에 행해진 차 조사에서 박일호 팀장이 재단 주변에서 안데르네와 최초 조우, 해당 개체는 매우 당황스러운 기색과 함께 박일호 팀장을 약 1분간 빤히 응시하였으며 이후 매우 반가워하며 손을 맞잡거나 박일호 팀장을 껴안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보인 후 정전을 통해 자취를 감추었음. 이후 박일호 팀장은 해당 조사에서 그 어떤 위험 개체도 마주치지 못하였으며 후문을 통한 귀환에 성공. 유신혁 당시 상병이 인형사의 작업실에서 오른팔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은 후 이전에 습득했던 초콜릿을 섭취하려는 순간 안데르네와 조우 생존자라고 판단한 유신혁 상병이 다가가 초콜릿을 건네자 해당 개체는 매우 기뻐하며 작은 곰인형을 건냄. 이후 일어난 정전 이후에 안데르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으며 유신혁 상병은 후문을 통한 귀환에 성공. 유신혁 상병 역시 해당 시점 이후에는 그 어떤 위험 개체도 마주치지 않았음. 재차 조사. 메인홀에서 거듭된 정전으로 패닉에 빠진 김영준 병장이 명화 전시관 내에서 마리오네트 개체를 조우한 후 도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장치를 사용하려던 찰나 가방에 달아놓았던 인형에서 빛이 났고 의식이 흐려지며 현실로 귀환하였다고 주장. 그때 모르겠습니다. 뭐에 홀린 것처럼 어떻게 나왔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건 귀에서 뭔가 되게 희미하게 인형 가져왔구나. 그분들은 어딨어?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눈 뜨니까 거기였던 것밖에. 김영준 병장 당시 조사 기록 일부. 이후 해당 인형이 김영준 병장의 가방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인형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음. 김영준 병장 당시 조사 기록 일부. 해당 개체들과 조우하지 못하셨을 시 귀하께선 탈출의 마지막 퍼즐 명화 전시실로 진입하실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전시관은 세계의 명화와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모여있는 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수많은 인물의 초상화들과 조각상들이 수놓인 예술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일부 조각상과 초상화는 절대 정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이들의 움직임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가끔 초상화가 귀하를 응시하는 기분이 들어오거나 조각상의 위치가 변하였거나 무언가가 그림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면 해당 그림의 손전등을 5초간 비추십시오. 이는 그것들의 움직임을 잠시 동안 막아주기에 귀하에게 도주할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절대 해당 그림 주변에 머물지 마십시오. 현재까지 재단은 그림 속으로 끌려간 대원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 조사 당시 강철 당시 상병이 움직이는 조각상에 놀라 해당 조각상을 부수자 전시관 내의 모든 조각상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돌변한 것을 확인. 재차 조사. 귀하께서는 경계를 늦추지 마시되 침착하게 행동하시어 명화 전시실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며 가장 거대한 그림이 존재하는 모렐레나 부인의 초상화 앞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후문은 해당 그림의 오른쪽 길 끝에 존재하는 작은 문을 열고 나갔을 시 존재하며 이는 탈출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신중하여 주십시오. 모렐레나의 초상화는 명화 전시실의 가장 안쪽 지점에 걸려있는 높이 약 7m, 너비 약 5m의 거대한 초상화이며 일반적으로는 눈을 감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그려진 초상화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해당 개체의 변칙 사항은 현재까지 3가지로 파악되며 귀하께서는 해당 초상화의 손전등을 약 5초간 비춘 후 각 상황에 맞는 행동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모렐레나 부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녀는 귀하에게 적어도 현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변하기 전 공손하게 인사를 드린 후 천천히 우측 통로로 걸어가십시오. 모렐레나 부인이 한쪽 눈을 뜬 후 다시 감을 경우 이 경우는 그녀의 변덕이 우려됩니다. 첫 번째와 동일한 절차를 밟은 후 우측 통로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해 달리십시오. 액자에 아무런 그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모렐레나 부인은 외출 중입니다. 그녀가 돌아오기 전 어서 우측 통로로 이동하십시오. 모렐레나 부인이 이빨을 보이며 웃음을 짓는 경우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만약 대괴의 화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녀의 눈에 모든 화력을 집중한 후 우측 통로로 질주하십시오. 만약 대괴의 화기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본 재단은 행운을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그녀가 액자에서 나오는 것이 귀하보다 느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100m를 13초에 달리는 이준희 병장이 아슬아슬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니 주의하십시오. 박일호 팀장. 귀하께서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것에 성공하는 즉시 모렐레나 부인을 포함한 모든 위험 개체들은 추격을 멈출 것이며 그 후엔 지침서에 기입된 대로 후문을 통과하여 주십시오. 이는 귀하를 현실 세계로 인도할 것이며 본 재단은 귀하의 생환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르페르 박물관 내에서 최초 진입 후 24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 이후엔 모든 박물관의 전등은 소등되며 그것이 천천히 지상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 경우엔 보통 심각한 정신오염으로 장치의 사용이 불가능하나 부디 아직 정신이 남아있다면 장치를 사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본 재단은 가능한 한 빨리 귀하께 접촉을 시도할 것이며 저희 괴이현상관리재단 AMF의 간단한 조사와 기억 소거 절차 이후 막대한 양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만약 재단의 후속 조치반과 마주치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르페르 박물관의 최종 지침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곳까지 오신 귀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재단은 귀하의 생환과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재단은 반드시 귀하와 같은 생존자의 무사 귀환을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